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강한 비를 동반한 장마가 계속되면서 광주 전남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보와 홍수 예보도 연일 격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밤 강한 비와 함께 주말까지 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또다시 강하게 쏟아진 비에 토사가 흘러넘쳐 인도를 뒤덮었습니다.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다 잦아들기를 종일 반복하며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고 하천 산책로 출입구와 둔치 주차장, 교량 하부도로 등의 교통 통제가 잇따랐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되며 무등산과 내장산 역시 출입이 통제됐고 환경부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제2황룡교와 장록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하천물은 위험한 수준으로 불어나 있는데요. 주말까지도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걱정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에는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도 100에서 250mm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고비입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100mm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장맛비가 그만 멎어주길 바라는 상황이지만 기상청은 당분간 장맛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요일 이후 정체전선이 북상했다가 다음 주 수요일을 전후로 다시 남하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잦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집중호우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해안이나 산간 지역,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에 집중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 가능한 장소를 미리 파악해 두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건물 내부 기둥 일부가 파손되면서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한 5층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4분쯤 굉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려서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몸이 그냥 무거워 올라가려고 하다 뭐. 두 번째 날 때는 이거 이상이 있다. 옷을 두수 입었지. 건물 내부 주기둥 가운데 두 개의 기둥에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콘크리트가 철근이 휘어가지고 요게 이제 하중 때문에 지금 무너지는 쪽이에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입주민 17명을 긴급 대피시켰고 인근 주민들도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또 붕괴와 추가 사고에 대비해 건물 주변 전력과 도시가스 공급도 차단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서 물을 제거하는 등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찰 역시 건물 인근 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상 5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으며 지난 1990년 2월 준공 승인이 났습니다. 1층은 마트, 2층부터 4층까지는 오피스텔, 5층은 가정집 등으로 쓰이고 있는데 비어있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전문가의 안전 진단 결과 당장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방치될 경우 붕괴될 위험이 있어 안전 조치가 시급합니다. 현 상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섹터포트를 맞춰가지고 보강을 해놓는다. 목포시와 소방당국은 해당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점검과 함께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편의시설과 함께 색다른 복합문화공간이 대거 확충됐습니다. 이용객들의 반응이 좋아 전당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주문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3계층으로 나뉜 매장 면적 400평의 초대형 카페지만 빈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옆 또 다른 공간에서는 세계 유명 동화 작가의 원화 전시가 열리고 있고 로컬 브랜드, 지역의 크리에이터, 아트 상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민간 사업 전문 회사가
공간과 콘텐츠 기획, 투자까지 도맡아 새로운 공간을 꾸몄습니다. 소비자들이 또 좋아하는 또 관심 있어하는 그런 라이프스타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기서 이제 소개하고 그걸 접하고 만나게 해주는 일종의 플랫폼의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문화전당재단도 자체 운영하는 문화상품점을 재오픈했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브랜드 들락을 활용한 다양한 기념상품과 아트 상품들을 한데 선보이는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복합 문화시설에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조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향유를 하시면서 상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이용객들을 끌어들일 만한 크고 작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확충된 새로운 문화 공간들이 전당에 얼마만큼의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전반기를 6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주축 선수의 부상과 용병 투수 부진, 그리고 주전 포수의 한계 등으로 힘들었지만 용병 교체와 포수 트레이드 등 막판 약점을 메우면서 후반기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전반기는 그야말로 험로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축 선수인 나성범과 김도영의 부상 이탈로 노익장을 과시한 최용우를 빼곤 전체적으로 타선이 헐거워서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앤더슨과 메디나 두 외인 선발 투수는 불안한 제구와 부상 등으로 기대에는 한참 못 미쳐서 결국 퇴출됐습니다. 더욱이 FA 실패로 인한 포수 박동원의 이탈은 불안한 투수진 리드는 물론 포수 전체가 일할에 못 미치는 공격력으로 그야말로 구멍으로 전락했습니다. 용병들이 투수들이 제대로 못 해줬고 또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타격도 부진했고 주전 타자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기에 못 나왔고 그렇지만 지난달 나성범과 김도영 등 부상 선수의 복귀 그리고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포수 문제를 삼성에서 김태군을 영입하면서 해결했고 산체 수아파노니 등 용병 투수 2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강수로 반등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전반기 성적은 36승 1무 39패로 6위. 이달 초 한때 9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막판 6연승 행진으로 4위 NC의 2게임, 5위 롯데는 1게임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후반기 관건은 교체한 용병 투수 2명이 팀이 기대한 만큼의 기량과 실력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전반기의 약점을 노출했던 1, 2점 차 박빙의 승부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우천으로 인해 연기된 경기가 많다는 겁니다. 전반기에만 13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돼 후반기의 타 팀에 비해서 많게는 10경기를 더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투수진 등 선수들 체력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로 비울 이의리와 최지민, 최원준의 공백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메우느냐도 후반기 막판 성적을 가를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태어난 지 6일 된 아이가 숨지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던 30대 친모가 사실은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피의자가 당초에 3시간가량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어 유기했다고 진술했지만 보강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을 추궁해 아이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사체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친모를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광주시와 보육대체교사 노동조합에 화해를 재차 권고했습니다. 중노위는 어제까지 예정돼 있던 조정 시한에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두 번째 화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 기간은 오는 18일 정오까지로 이후에도 협상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2차 신문위원회를 열어 판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중재에 나선 중노위는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 3일 열흘간의 조정 기간을 통한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총파업 이튿날이었던 오늘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가 시청 앞에서 지역 거점 집회를 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